반갑습니다. 저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를 쓴 강용봉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열국지 팩트체크 다른 눈으로 본 열국지 제3장 기다림 그리고 기다림의 끝 제2절 서용의 패주 진목공 중 전사로 가장한 자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볼 열패기 열국지의 글을 쓰기 위하여 춘추 좌전 국어 등의 문헌을 인용했는데요. 그 상세 내역은 자막으로 나가는 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627년 가을 선진은 진양공에게 효산전투에서 사로잡았다가 진나라로 살려보낸 진나라 장수 맹명, 백을병, 서걸술은 장차 진나라를 원수로 삼아 침입할 것이니 후한을 끊는 측면에서 진나라를 쳐야 한다 라고 지는 진양공을 이들 받아들여 진나라를 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양공은 문영의 말을 듣고 맹명 등을 풀어주어 이들이 진나라로 돌아간 것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선진을 괘씸하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선진의 말대로 진군이 목숨을 바쳐 잡은 적장을 경솔하게 풀어주었다고 자책하는 터에서 다른 대부들의 말보다 선진의 말을 비중 있게 여기며 그의 주장을 따랐던 것입니다. 진양공은 지난 제70회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원전 655년 봄에 진문공이 진나라를 떠날 때 진문공의 버림을 받았다가 진문공이 다시 진나라에 돌아와 군위에 오를 때 세자가 된 후 군주가 된 인물인데다가 세자 시절의 서성 양초보를 중심으로 한 신진 세력과 친했으므로 자연히 진문공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진문공의 측근들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양공의 조정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선진을 문책하기보다 타협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진양공이 신하들과 함께 진나라 칠 일을 논의하는데 이때 정나라 군주 백보호가 침범하여 기성을 통과했다는 급보가 당도하자 진양공은 선진에게 우선 정나라 군사부터 물리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선진은 군대는 명령과 규율로 정돈되는데 군주에게 무리한 짓을 한 자가 어찌 군사를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며 원수직을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양공이 선진의 처사가 애국심에서 분출된 이름을 잘 안다며 원수직을 강권, 선진은 진군과 싸우다가 죽으려고 했건만 적군에게 죽을 줄이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며 탄식하고는 원수직을 그대로 맡기로 하였습니다. 정나라는 중위 즉 진문공이 19년의 망명생활 중 12년을 지낸 곳인데 정나라 군주는 진문공 일행을 좋아하여 후대했으나 진문공은 진나라에 돌아와 군위에 오른 후에도 정나라 군주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나라 군주는 별말 없이 진문공을 이해했으나 그의 아들 백보호는 선대의 진나라에 대한 관계는 무시하고 진나라의 국상을 이용하여 진나라 땅을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선진은 장수들과 함께 정나라 칠 일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때 낭심이 나서서 선봉을 자청하자 선진은 우연히 죄수 하나를 참하고 중용된 자가 왜 그렇게 설치느냐, 어찌 군중에 너만한 장수가 없겠느냐 라며 그를 쫓아버리고 새로운 거우로 호국거를 임명해버렸습니다. 선진은 낭심이 효산전투에서 생포된 포만자를 죽이고 거우가 된 후에 원수인 자신에게는 성신 인사도 하지 않은 채 잘난 척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고는 그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선진은 작전에 의해서 선저거를 선봉으로 남돈을 좌대로 극결을 우대로 호사고와 호국거를 후대로 삼았습니다. 그러고는 병거 400성을 거느리고 기성에 도착하였습니다. 선진은 기성의 지형을 살핀 바 땅이 넓어 병거끼리 싸우기에도 좋고 주변에 수목도 많아 복병을 감추기에도 좋은 대곡이란 곳을 발견하고는 이곳에서 적군과 결전하리라고 작정하였습니다. 이에 선진은 남동과 극계를 대곡 좌우에 매복시키고 호사고와 호국거에게 적군의 구원군을 끊으라고 한 후 선저거에게 적군과 싸우다가 패한 척하고 적군을 대곡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튿날 백보호가 이끄는 적군과 선저거의 진군이 맞붙었습니다. 선저거가 수합을 겨루다가 밀리는 체하며 대곡으로 달아나자 백보호는 백여기로 그를 추격, 대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때 좌우수목 속에서 진군이 적군을 공격하여 적군도 많이 죽었지만
백보호의 빼어난 무예에 진군도 많이 죽었습니다. 백보호는 진군 포위를 뚫고 대곡 입구를 빠져나가다가 극결의 화살을 맞고 죽었습니다. 백보호가 전사했다는 것과 관련하여 동절국지 제45회에서는 백보호는 포위를 뚫고 달아나다가 극결이 쏜 화살을 얼굴에 맞고 전사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좌전 노 2033년조에서는 백적자 즉 백보호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극결에게 포획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은 백보호가 죽은 것을 보고받고는 진양공에게 올릴 표장을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그러고는 표장을 책상 위에다 놓고 밖으로 나와서는 아무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혼자서 병거를 몰고 적군 쪽으로 돌진하였습니다. 한편 백보호의 동생 백도는 형 백보호가 죽은 것은 모르고 형을 도우려고 적군을 이끌고 대곡 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가는 중에 단선으로 병거를 타고 적군 쪽으로 달려오는 진나라 장수 하나를 발견하고 그를 포위하고는 군사들에게 마구 활을 쏘게 하였습니다. 백도는 그가 진군의 원수인 선진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원수가 혼자 올 리가 없었으니깐요. 선진은 적군에 포위된 가운데 두 눈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처절한 모습으로 칼을 빼어들고 좌충우돌 적군들을 휘저었습니다. 선진의 무용에 적군 장수 셋과 병사 20여 명이 순식간에 죽었는데 죽은 이들의 핏자국만 튀었을 뿐 선진은 조금도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백도는 선진이 난데없이 나타나 마구 칼을 휘두르고 날뛰는 것에도 놀랐지만 더군다나 단신이어서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진의 칼에 적군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자 선진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금하고 적군 궁수들에게 활을 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적군 궁수들이 마구 활을 쏘았으나 선진의 신용에 기가 질리고 손이 떨려 쏘는 화살에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은 중무장한 상태여서 화살은 선진의 몸속으로 파고들 수가 없었습니다. 선진은 적군 포위 속에서 한바탕 칼춤을 춘 후에 땀을 닦으며 이만하면 참 장수의 용명은 보였도다. 이곳에 묻히리라 라고 하고는 투구와 갑옷을 벗어던지고 빗발치듯 날아오는 적군의 화살에 온몸을 고스란히 맡기고 죽었습니다. 아니 자살했다고나 할까요? 시신은 곳곳이 서 있었고 찢어진 두 눈은 노기로 번쩍였으며 수염은 치솟아 있었습니다. 한편 극결은 백보호의 머리를 잘라들고 장수들과 함께 선진에게 성전을 보고하려고 중군 영체로 갔으나 그곳에 선진은 없었습니다. 선진의 아들 선적은은 선진의 소재를 수소문하다가 선진이 단신으로 병거를 타고 나갔다는 초병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고는 장막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선진이 쓴 표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행이 주공의 복으로 적군에게 이겼다. 내가 전공을 앞세워 상을 받는다면 이는 주공에게 무리한 짓을 한 자에게도 상을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공이 있는 자에게 상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전장에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겠는가. 나 죽어 공과 죄를 밝힐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과분한 죽음이거늘 더 무엇을 바라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선적을 비롯한 진나라 장수들은 선진의 요상한 글을 보고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수들은 맹명등을 풀어준 것에 대해 선진이 진양공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후부터 선진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의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전사를 가장한 자살이란 것을 말이죠. 이때 적군 사자가 찾아와 예상대로 선진의 죽음을 알리자 진나라 장수들과 군사들은 통곡하였습니다. 이후 진군과 적군은 선진과 백보의 시신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백도는 선진의 영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진의 몸에 박힌 화살을 다 뽑고 향수로 깨끗이 목욕시키고 비단도 보로 잘 싸서 수레에 싣고 가서 진군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군에게서 백보의 시신을 받았는데 몸은 없고 피투성이의 머리만 있는 것을 보고 대로하여 진군을 공격하였습니다. 선진의 시신에 대한 자기의 예의와 정성에 비해 백보의 시신이 푸대접 받았다고 느낀 거였죠. 진군은 사전에 백돈이 백보의 시신을 보고 경노할 것을 짐작한 터여서 시신 교환 과정에 적군이 들이치자 진군은 대비한 대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러고는 정면에서 호사고가 좌측에서 극결이 우측에서 남돈이 적군을 압박하니 적군은 대피하고 달아났습니다.
호사고는 백돈을 계속 추격하여 막 따라잡으려는데 백돈이 뒤를 돌아보며 호사고에게 아는 척하고 예정을 보아서라도 살려달라고 애걸하자 호사고도 지난날 진문공과 정나라에서 지낼 때를 회상하며 달아나는 백돈을 더는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여조겸은 동네 자시박이에서 선진이 적군과 무모하게 싸우다가 자살하다시피 죽은 것과 관련하여 선진이 진양공 앞에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침을 뱉은 무리한 짓을 했다고 하여 적군과의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가벼이 버린 것은 진나라 군사를 통솔해야 할 중군 원수의 중책을 망각한 처사였고 적군을 교만하게 하고 국가를 욕되게 한 처사였다. 즉 선진은 허물을 뉘우치긴 했지만 자기 몸을 죽였으니 한갓 허물을 뉘우칠 줄만 알았지 허물을 고칠 줄은 몰랐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극결등은 선진의 시신을 수습하고 강성으로 회군하여 진양공에게 전황 및 선진의 죽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진양공은 선진의 죽음을 슬퍼하며 친히 선진의 시체를 염하였습니다. 선진은 두 눈을 뜨고 있었는데 진양공이 관 앞에서 선적에게 중군 원수의 병권을 제수하자 그제야 눈이 감겼습니다. 진양공은 백보를 죽인 공로로 극계의 아들 극결에게 지난날 극계가 갖고 있다가 반역죄로 뺏겼던 기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진문공 때 극결을 청구한 서신에게도 선모 땅을 하사했고 그 외의 장수들에게도 그 공로에 따라 포상하였습니다. 지난날 서신은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기 땅을 지날 때 극결 부부가 밭에서 김을 매는 것을 보았는데 부부는 서로 손님을 대하듯 공경하게 대하였습니다. 이에 서신은 극결을 인재라고 판단하고 진문공에게 청구했으나 진문공은 극결이 반역자인 극의 아들임을 들어 꺼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신이 공경이란 덕행 중에 어떠며 부부 사이에 공경스러운 태도는 작은 일에도 진실과 중심을 다하려는 의지의 발로라고 볼 때 극결의 인물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아내에게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정사를 본다면 어찌 실수가 있으리요. 지난날의 순임금은 곤의 죄를 물어 죽였지만 그 아들 우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여 중용했고 더구나 제황공은 간중의 죄마저 용서하여 결국 패자가 되었다라고 진언하니 진문공도 서신의 말에 수긍하고 극결을 하군대부에 임명했던 것입니다. 열패결국지 이번 회차 팩트체크에서는 백보호가 전사했다는 것과 관련한 상이한 묘사와 기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7일 오후 7시경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작은 마을 키트렐의 한 가정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는 총상을 입은 두 남성이 있었습니다. 총상을 입은 한 남성은 이 집에 사는 84살의 로이드 우들리프로 곧 사망했고 또 다른 남성은 같은 주 인근 핸더슨에 사는 49살의 페이턴 우들리프였습니다. 페이턴 우들리프는 로이드의 아들로 이들 부자가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어떻든 아버지 로이드가 아들 페이턴에게 총을 쏘아 부상을 입혔는데 죽은 로이드는 아들이 쏜 총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페이턴의 아들 즉 로이드의 11살 된 손자가 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로이드가 아들 페이턴에게 총을 쏘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11살 된 로이드의 손자가 아버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아버지인 로이드에게 총을 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11살 된 아동이 총을 쏘긴 했지만 미성년자임을 들어 2016년 4월에 모든 혐의를 기각했으나 이 11살 된 아동의 아버지 즉 페이턴은 2급 살인 방조, 미성년자 비행 유도, 미성년자 앞에서의 치명적인 무기 사용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 누구나 정오심, 복수심, 미움 등의 감정을 품을 수는 있지만 이런 감정을 총으로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죠. 도구가 발달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마냥 환영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